안녕하세요. 경력 20년 차 된 메이크업 아티스트고요. 현재 청담동에 있는 김창경 헤어페이스에서 메이크업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화예술대학교에서 강의도 나가고 있고 2월이어서 아직 조금 한가해서 오늘 이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쓰는 제품을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패드는 하나 정도는 필요하긴 한데 써본 것 중에서 이 벤튼 게 좋긴 하더라고요. 피부 조금 이제 예민하거나 진정시킬 필요 있을 때는 이제 이거 많이 쓰긴 하는데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는 이렇게 이거 쓰신 분들은 거의 이걸로 또 많이 쓰긴 하거든요. 진정시킬 때. 진정이 필요할 때 주로 쓰시는 맞아요. 거예요? 진정 필요하거나 이제 조금 좀 지성인 사람들은 오히려 이 라인을 많이 쓰고, 그리고 피부가 좀 이제 건조한 사람들은 사실 이쪽 라인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피부 지성, 건성 상관없이 다 잘 맞긴 하는데 굳이 이제 더 효과가 좋은 거는 피부 진정시킬 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좀 지성인 사람들이나 좀 민감한 사람들한테 많이 써주고, 그리고 피부 좀 건조한 사람들은 사실은 로션으로 이 제품 많이 쓰긴 하거든요. 묽으면서 그냥 에센스, 로션 같은 느낌으로 많이 쓸 수도 있어서 이 제품 많이 써주고, 메이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오일리한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야지 건조한 걸 막아줄 수 있어서 스킨 바르고 나서 이런 세럼 타입 사용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세럼 스프레이인데 이거는 이제 메이크업 하기 바로 직전에 한두 번 뿌려주면은 그냥 얇게 오일막 형성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쓰고, 가장 사실 많이 쓰는 거는 이 리치케이 물크림인데 용기가 이제 시들리랑 조금 비슷하죠. 이거는 제형이 되게 특이한데 이렇게 짜서 보면은 그냥 로션 같거든요. 네. 로션 같은데 바르면은 되게 촉촉하게 물처럼 변해요. 근데 이렇게만 봐도 물기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물기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에센스랑 로션이랑 크림이 조금 합쳐진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묻은 피부에 그냥 무난하게 바르기 적합한. 그리고 진짜 피부가 건조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가끔 이걸 쓰긴 하는데, 근데 저는 이 제품은 사실은 제가 제 얼굴에 써보고 너무 좋아서 꾸준히 사용을 하는데, 겨울 되면은 가끔씩 그 피부가 되게 좀 건선 있듯이 되게 뭘 발라도 보습 안 될 때가 한두 번씩 있거든요. 그때 이거 썼을 때 진짜 쫙 보습이 되더라고요. 저는 또 크림은 또 너무 유분이 많은 거 쓰면 트러블이 나는데 이렇게만 봐도 되게 꾸덕하거든요. 되게 꾸덕한데도 이거 썼을 때는 그냥 트러블 안 나고 피부에 쫙 흡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메이크업 할 때는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되고 그냥 얇게만 이렇게 발라주는데, 이거 피부 건조한 사람들 이거 추천해주면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프라이머인데 이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모공 프라이머로 쓴다기보다는 그냥 피부를 조금 결을 잡아주는 느낌으로 쓰거든요. 이건 발라주면은 되게 피부가 조금 부드럽게 그냥 실키하게 변해서 베이스 할 때 조금 피부 결을 조금 더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선호하고, 콜라겐 세럼 스프레이는 콜라겐이 들어있다고는 하는데 콜라겐 95%래요. 근데 이게 살짝 오일기가 들어있어서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 이걸 뿌려주면은 피부가 되게 진짜 촉촉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 항상 이거 사용해주고, 요즘에 제가 핸드크림을 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정말 손을 진짜 자주 씻어요. 그냥 메이크업 끝나고 시간 날 때마다 손을 씻는데 손이 너무 건조해서 이제 핸드크림 쓸 때 조금 세럼 들어있는 그런 크림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이 제품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이제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많이 쓰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톤업 크림처럼 쓰는데 피부에 조금 광을 연출해주거든요. 지금 이 AHC랑 비디비치랑 두 가지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촉촉해요. 진짜 얇게 발리는 것 같아요. 진짜 얇고 좀 피부가 좀 더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느낌으로 연출해줄 때는 이걸 쓰고, 이 제품은 촉촉해서도 다른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써도 되게 괜찮거든요. 자, 이런 느낌. 그 다음 비디비치는 이거 약간 그 느낌이다. 그 맥스트롭 크림. 맞아요. 느낌이에요. 맥스트로브. 약간 반짝반짝한 뭔가 펄감이 느껴지는 맞아요. 반짝임? 피부를 더 투명하게. 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 조금 더 뭔가 화려한 느낌이에요. 이게 비디비치가. 그러니까 내추럴하고 피부가 조금 더 얇고 투명하게 하실 분들은 이제 이거 많이 해드리고, 이제 좀 더 화려한 느낌? 이거 어두운 홀에 화려한 드레스 입으면 맞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천장 높고 막 호텔 그런 대시할 때 좀 화려한 느낌? 비즈 막 많고 그런 분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많이 쓰고,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그 전에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글로우가 빠졌거든요. 네. 조금 더 지금 촉촉하게 나왔더라고요. 전에 나왔던 제품은 좀 너무 건조한 사람들은 쓰면 조금 매트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애매했었는데 이 글로우 제품이 훨씬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이제 이 뿌아레를 많이 쓰는데 좀 이제 고가잖아요. 뿌아레가 네. 확실히 피부의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돈값 하는. 네, 맞아요. 컬러가 N01이랑 R01 가지고 왔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사실은 이 N01을 많이 쓰고 R01은 조금 더 그냥 핑크기 있는 컬러고 색깔 보여드리면 근데 컬러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컬러가. 노랗지도 않고 그렇다고 핑키하지도 않고 확실히 딱 컬러 톤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 진짜 하얀 사람들은 이 톤으로 써도 되는데 또 너무 이렇게 써놓으면 얼굴 햇빛 돌까봐 이제 핑크기 살짝 섞어서 사용해도 돼요. 커버력이랑 지속력은 어때요? 사실 커버력이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냥 아. 피부 전체의 톤이나 뭐 전체 그런 느낌을 주는 거지 커버는 사실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을 저희가 사용할 때 사실 파운데이션이나 뭐 컨실러로 피부 표현을 한 절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 표현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사실 쿠션 제품을 많이 쓰는데 뭐 쿠션도 이제 타입별로 이제 다양하게 쓰긴 하는데 그 중에서 좀 많이 쓰는 게 이 메이크인데 이게 코팅밤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케이크 고체 타입으로. 타입. 네. 지금 많이 쓰는 컬러가 이거 1번이랑 2번인데 이제 저는 자주 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밝은 색, 어두운 색인데 제가 이 제품이 처음에 테스트했을 때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쓸 때 얼굴에 바로 쓰진 않거든요. 항상 손등에 양 조절해서 이렇게 쓰는데 저희 그 샵에 탕비실에 들어가면 탕비실이 조명이 되게 어두워요. 근데 거기서 딱 들어가 손을 씻으려고 봤는데 진짜 여기 완전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거 진짜 식장에서 정말 조명 받으면 피부가 장난 아니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커버도 조금 되거든요, 이게. 하긴 본식 때는 또 약간 촉촉한 맞아요. 느낌으로 촉촉한 많이 느낌을 해야 하니까.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양 조절을 조금 해갖고 써야지 아니면 또 너무 두꺼워져서 살짝만 이렇게 올려줘도 조금 강도 나면서 좀 화사한 느낌. 그리고 쿠션으로 저는 어디를 좀 많이 덧바르냐면 이렇게 볼 쪽에 보면 요철 있는 네.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철 있는 데는 또 너무 컨실러로 해놓으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서 이걸로 얇게만 살짝 올려줘도 피부가 되게 촉촉하면서 결이 조금 잡혀 보이더라고요. 네. 조금 어두운 색은 이제 외곽 쪽에 많이 사용하고 밝은 색은 하이라이트 부분이나 얼굴 중앙 쪽에. 그리고 이거는 완전 제형이 다른데 이 제품은 글로우 코팅 쿠션이라고 해서 피부 진짜 거의 완전 물기 얹은 느낌으로 메이크업 할 때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모든 피부에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피부가 진짜 좋은 사람만 그리고 베이스 좀 얇게 한 사람들만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꾹 눌러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진짜 광이 엄청나요. 이거는 커버 느낌보다는 거의 피부 그 하이라이트 광 넣어주는 근데 이걸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쓰면은 얼굴이 좀 이제 기름져 보여서 이렇게 손등에다가 해서 아주 살짝만 소량으로 그냥 하이라이트 부분이나 뭐 눈가 건조한 데나 살짝만 올려줘도 되게 촉촉해지거든요. 이것도 컬러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색상은 많이 그렇게 나오진 않아서 둘 다 괜찮은 것 같고 아워글래스 스틱인데 이게 컬러가 블랑이라는 컬러인데 아마 스틱 중에 제일 밝은 컬러 같아요. 네. 메이크업을 할 때 피부가 좀 간혹 진짜 하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보다 더 밝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이라이트 넣거나 이제 파운데이션인데 컨실러 기능은 그렇게 없고 밝은 톤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색깔 예쁘죠, 이것도. 톤 잡아주는요? 맞아요. 톤 잡아주는 용으로 사용을 해요. 이제 색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원장님이 엄청 많이 가져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야무지게 쏙쏙 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은 이 제품 릴리바이리드 네. 이 팔레트 두 가지 진짜 많이 쓰긴 하거든요. 스모어 딥 라인. 네.
좀 되게 뭔가 눈매를 좀 분위기 있게 연출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 많이 선호하고, 이 제품은 웨이크 메이크인데 컬러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컬러인데, 이게 보면 다 크림 타입이거든요. 여기 중앙만 그 섀도우 그 가루 타입으로 되어 있고, 여기 양쪽은 다 크림 타입인데, 메이크업 할 때 이제 보면 다크서클이나 눈 주변에 다크닝이 있는 사람들은 컨실러로 해주고 또 올리면 너무 두꺼워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살짝 올려주면은, 이게 크림 타입인데 바르면은 되게 파우더리하게 변하면서 그 다크닝을 조금 잡아줘요. 그래서 눈 두덩이도 이렇게 하고 눈 밑에도 이렇게 얇게 바르면은 다크서클이 조금 보완되더라고요. 눈 주변에 어두운 것들이. 그래서 안쪽에는 이 진한 색으로 이렇게 바르고, 펄 어울리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펄을 해서 눈 중앙이랑 눈 밑에 애교살까지 해가지고 같이 해주면은 얇게 표현하면서도 화사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라인은 이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메이크업을 해보면은 아이라인이 진한 게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브라운을 써도 좀 눈이 좀 답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은 요거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섀도우로 그냥 눈매 느낌 잡아놓고 이 붓펜을 사용을 하는데, 프로에잇? 네, 프로에잇 정답. 지금 이 컬러가 뮤트 브라운 이런 느낌. 진짜 물 탄 거 같아요. 맞죠? 응. 오드 브라운 이건 좀 붉은기 있는 색이거든요. 약간 메이크업 하는 톤에 따라서 골랐어도 되겠다. 맞아요. 그죠? 응, 톤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다크 브라운인데, 다크 브라운은 거의 좀 블랙에 가깝거든요. 다크 브라운이. 얘네 옆에 있으니까 더 짙어 보이는 것 더 같아요. 짙어 보이죠. 그래서 눈매 조금 부드럽게 연출해줄 때는 요거 두 가지. 눈동자 색이나 뭐 이제 메이크업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써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블러셔는 요거는 지금 뭐 어느 아티스트, 일반인들도 되게 많이 쓰는 컬러긴 한데, 제가 이 제품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하이라이트처럼 볼 중앙 쪽이나 눈 밑에 하이라이트처럼 써주면은 다크닝도 조금 커버되면서 얼굴 좀 입체감 있게 바꿔주는 컬러들이고, 이제 피부 조금 더 촉촉하면서 화사하게 연출해주고 싶을 때는 이 크림 타입, 비디비치. 비디비치 크림 타입인데, 우유 핑크 같은 느낌이고 되게 떠 보이지 않아요. 우유 핑크 컬러가 잘못 쓰면 조금 떠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되게 맑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좋고, 그리고 메이크업 할 때 보면 섀도우가 안 어울리는 분들이 좀 간혹 있어요. 블러셔가? 네, 블러셔가 안 어울리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는 이 제품 많이 써주거든요. 에스쁘아 제품이죠. 에스쁘아고 붉은기가 없어서 스마일리 샌드. 바르면은 좀 거의 베이지 톤으로 그냥 은은한 느낌으로 분위기 있게 좀 연출되는. 근데 이거 너무 예뻐. 하이라이트 너무 예쁘죠? 근데 이거는 약간 펄감보다는 그냥 입체감 살려주는. 맞아요. 펄 하이라이터 같은. 광택 나서 피부 조금 더 그냥 고급스러우면서 투명하게 해주는. 그런 펄 많은 하이라이터 안 어울리는 분들한테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피부가 좀 더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냥 밝나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쉐딩은 이제 이거 쓰긴 하는데, 쉐딩은 컬러는 좀 제가 이거 말고 다양하게 쓰긴 하는데, 노즈 섀도우 넣을 때 저는 이거 두 가지 믹스해서 많이 쓰거든요.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보내줘야 될 때가 왔네요. 요즘에 좀 좋아하는 컬러인데, 사실 메이크업 할 때 바쁠 때는 좀 이제 코랄 계열 어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개, 핑크 계열 어울리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쓰긴 하거든요. 약간 공식처럼 좀 바쁠 때는 그냥 정말 안전 무난한 컬러 있잖아요. 일단 실패 없는 컬러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무리할 때 조금 더 이제 어울리는 톤을 찾아드리긴 하는데, 이렇게 두 개 바르면 거의 실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로 쓰고 안쪽에 좀 더 진한 컬러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건 웨이크 메이크. 웨이크 메이크. 노티드. 이거 베이스 립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이렇게 슬로워 모먼트. 이건 웜톤 맞아요, 좋아? 웜톤. 근데 이 색 딱 발라도 되게 화사하더라고요. 되게 바르면. 그리고 이제 쿨톤은 바르면 좀 더 베이지 톤으로 바뀌긴 하는데, 허밍 문어웨이. 오 진짜 쿨이다. 완전 쿨이죠. 얘네 옆에 있으니까 진짜 갑자기 쿨. 웜쿨. 입술 바르면은 좀 색감 있는 컬러 발랐을 때 안 예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웜톤 중에 좀 그런 사람들은 이 색 바르면은 입술
어머 너무 예쁘다. 그죠? 이 색깔 바르니까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좀 되게 화사해지는? 로스팅 어텀. 이거 보는 것보다 되게 발랐을 때 예쁘더라고요, 이 색깔이. 브라운 느낌일 것 같은데 색도 되게 촉촉해서 자연스러운 느낌 연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핑크는 조금 보라가 한 방울 들어간 그런 핑크를 좋아하거든요. 약간 좀- 푸른빛 또는 맞아요. 네. 차이 핑크? 아 이거는 에스쁘아구나. 응, 이 웨이크메이크 사이에. 예쁘고 차이 많이 사서 핑크. 동그랗게 네. 파요. 아 보통 샵에서는 이렇게 브러쉬로 맞아요. 파서 브러쉬로 쓰니까 쓰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파요. 많이 쓴 것들은. 보통 요렇게 쓰시는 거죠 그러면? 맞아요. 이렇게 많이 쓰고 눌러줘야 될 때는 이제 이런 거. 베어 그레이프. 맞아요. 이거랑 비슷한 컬러 한 개 더 있긴 한데 이제 굳이 추천하자면 이거 더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이 펜슬은 입술 그냥 뚜껑이 다 벗겨졌어. 이거 너무 많이 썼나봐요. 펜슬은 이제 입술 라인 바깥. 근데 이거는 하나만 써도 예쁘긴 하거든요. 피치 베이지는 그냥 한 개만 써도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라인 잡아줄 때도 쓰고 그냥 한 개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로즈 베이지. 둘 다 제가 만든 컬러인데. 그러니까 그때 이것도 써보게 된 게 사실은 아. 뽀글 때문에 이거를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샵의 선생님들 제가 자리에 이렇게 저희끼리 막 서로 뭐 써, 요즘에 뭐 써 이렇게 물어봐요. 자리에 가보면은 이 두 색깔은 꼭 있어요. 이 두 색깔가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글로스는 이 3C 건데 이게 되게 발랐을 때 되게 투명하면서 뭔가 젤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보면은 오 진짜. 되게 젤리 같죠, 되게. 좀 투명해요. 쫀쫀? 맞아요. 쫀쫀한 쫀득쫀득? 그냥 쫀득쫀득하면서 그러니까 발색도 잘 되면서 입술 되게 유리알 같은 느낌으로 되게 보여주는. 보통 립글로스들이 음. 이렇게 색이 되게 연하게 되는 맞아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발색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약간 생기립인가 보다. 맞아요. 색깔. 아 약간 웜쿨 생기? 맞아요. 웜쿨 생기 맞아요. 근데 발색이 색이 그대로 진짜 올라온다. 광감도 예쁘고 웜쿨 생기. 유스 마일더 샤인. 메이크업 할 때 빨리 하려면 일단 웜쿨부터 먼저 정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그렇게 딱 톤에 맞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이미 일단은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와요. 그럼 메이크업 할 때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메이크업 할 때 예전보다는 좀 상담을 많이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딱딱 하셔서 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즐겨 쓰는 컬러들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즐겨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겠지만 또 특별히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맞춰서 알아서 해드리는데, 평상시에 자기 스타일이 조금 강하신 분들은 어떤 컬러 쓰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고 하면은 더 이제 만족도도 높고. 그러면 평소에 이제 메이크업 딱 받으러 갔을 때 네. 시안 많이 가져가는 게 맞아요. 좋은가요? 너무 좋아요. 말로 설명하는 건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하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이제 진한 기준과 기준. 저희 진한 기준이 다르잖아요. 뭐 색을 진하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아이라인만 그냥 또렷하게 그리는데 그냥 진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시안을 최소한 한 2장에서 3장 정도? 그러면 시안이랑 약간 평소에 셀카 같은 거 보여줘도 도움이 될 것 그것도 같아요. 괜찮아요. 평소 느낌도. 그 기준을 알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 셀카도 자기가 원하는 느낌의 셀카를 추구미를 알 수 있으니까. 추구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메이크업 이렇게 했어요라기보다는 본인이 선호하는 거를 이제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웨딩이 많잖아요, 김청경이. 네네네. 그러면 그 신부님들이 이거는 전날 절대 안 하고 왔으면 하는 게 있나요? 팩 있잖아요. 팩 중에 좀 영양 많은 팩 있잖아요. 네. 간혹 보면 영양 많은 팩은 좀 밀리거든요. 네. 그 다음날 이제 뭐 폼클렌징 이런 거 아니고 물세안만 하게 되면은 좀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진짜 스킨으로 그냥 엄청나게 닦아내야 돼요. 근데 그 순간 이제 피부가 다시 자극이 되잖아요. 많이 닦으면. 네. 이틀 전에는 괜찮은데 하루 전날은 만약에 팩 같은 거 하시게 되면은 진짜 그냥 가볍게 그냥 수분이나 진정 위주의 가벼운 팩을 해주셔야지, 네. 너무 고농축 앰플이 있는 그런 팩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은 좀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신랑 분들은 뭐 따로 이렇게 주의할 점 없나요? 남자는 근데 보면은 피부나 뭐 눈썹 이런 거 다 메이크업으로 해드릴 수 있는데, 다른 것 중에 변화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염이잖아요.
수염이 있고 없고가 어려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의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수염을 커버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어요. 수염이 이제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제 푸른기가 되게 많이 도는데 그 푸른기 있는 부분을 커버를 해놔도 이제 올라오면 어느 정도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난 수염이 진짜 빨리 자란다 이런 분들은 그냥 샵에 오셔가지고 화장실에서 잠깐 빨리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남자분들 피곤하면 더 빨리 올라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면도를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교수님도 네.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 근데 그 꿈나무들이 네. 이제 샵에 취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맞아요. 꿀팁 같은 거 있나요? 꿀팁. 제가 사실 이제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좀 많이 해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경력이 그래도 있는 사람을 선호를 하잖아요. 무경력자보다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데 뭐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메이크업과 관련된 그런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조금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되나요? 포트폴리오는 사실은 그렇게 추천은 안 해요. 왜냐면 포트폴리오가 살롱에서 저희가 이제 정말 활용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면 상관이 없는데 학교에서 했던 것들은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데 지금 정화에 대해서는 그 살롱 메이크업 수업에 정말 살롱에서 하는 그 메이크업을 그냥 그대로 수업하긴 하거든요. 뭐 속눈썹 커팅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만약에 본인이 살롱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면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속눈썹 커팅한 거 뭐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린다거나 아니면 살롱과 관련된 그런 메이크업 뭐 한 거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근데 사실 또 출근하자마자 메이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막 그렇게 또 추천하진 않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스텝들 뽑을 때 보면은 그 이제 어디 사는지 되게 많이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집이 경기도면은 사실은 청담까지 다니는 게 좀 불가능해요. 당연히 뭐 택시 타고 오고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단 집이 너무 먼 친구들은 조금 배제를 하는데 그럴 때 면접을 볼 때 저희가 이제 물어봐요. 집이 거리가 뭔데 뭐 어떻게 할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대답을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난 자취할 거니까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거는 절대 통하지 않아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 모의 면접 볼 때 얘기를 해줬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단은 너가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일단은 제외시킨다고. 살롱에서는 워낙 이제 새벽 출근이 많기 때문에 뭐 집이 그렇다고 뭐 샵 근처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래도 1시간 이내 거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거기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는 바로 집을 구한다라든지 아니면 일단 친구랑 같이 산다라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그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취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뚜렷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다 신입이잖아요. 그럼 실력은 솔직히 알 수도 없고 다 가르쳐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인상을 보면은 이제 이 그 눈빛에서 어떤지 이제 느낌이 나오잖아요. 일단 좀 밝은 친구 그리고 밝고 좀 차분하고 좀 성실한 다 필요 없고 성실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면접 때 좀 적극적으로 어필할 것?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피하는 게 일단은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한 게 있으면 한두 가지는 할 수 있겠지만 왜냐면 어찌됐건 본인이 그 샵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대답은 해주지만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조금 맞춰주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뭐 나는 이건 싫은데 저건 싫은데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이제 같이 일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근데 그럼 보통 그렇게 신입으로 들어가면 그 디자이너 다는 데까지는 보통 몇 년 정도 걸려요? 사실 좀 운도 있긴 한데 아무리 빨라도 한 5년? 때가 잘 맞아야 되는 것도 있네요. 때도 잘 맞아야 되고 특출난 친구도 간혹 있는 것 같긴 해요. 진짜 잘하는? 네, 진짜 잘하는. 근데 그게 들어오자마자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너무 서툴고 답답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막 진짜 막 6개월, 1년 만에 다른 사람이 돼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일단 성실하게 본인이 일을 하면서 난 이 일이 나랑 안 맞나 맨날 나는 야단만 듣고 나한테 잔소리만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뭐든지 일단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부원장님 인스타에도 많이 놀러가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또 부원장님이랑 좋은 콘텐츠로 만나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